네, 4강 부동산의 이중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강 내용에서도 잠깐 이중매매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이중매매는 사회질서 위반 중에서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만 한번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번에 원칙은 유효, 3번 예외는 뭐요? 예외는 뭐요? 네, 일단은 이 부분 자체부터 원칙은 유효, 예외는 뭐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요, 가령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약 체결 효과로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한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는 건 의무를 부담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플러스로 한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청구권, 채권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계약 체결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가령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병하고요, 5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을은 갑하고 매매계약만을 체결했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등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한테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방금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원칙은 유효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제 그 의미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칙으로 유효다 할 때 이 부분이 만약에요, 병이라는 친구가 악이,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자유 경쟁의 원칙을 생각해 보시면, 자유 경쟁의 원칙.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었는데, 병의 입장이죠. 병이. 근데 갑이 와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한다.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사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이 알았다. 요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여기서 넘어가서요, 지가 가가지고 꼬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갑이 온 겁니다. 갑이 온 거. 근데 지가 가가지고 꼬셨다. 그게 바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배임행위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 임무가 있는데 그거를 위반을, 배신을 때린 거죠. 배임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법적으로는 배임죄라는 게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병이 적극 가담했다. 즉 유도하고 요청했다. 해가지고 요 갑을 범죄자로 지금 몰아넣은 겁니다. 그때는 바로 103조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때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은 매도인 갑이 제1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제2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제2매매기, 매매계약이 과연 유효한가의 문제이다. 원칙에 관련된 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매수했다. 병이 알고서 매수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 계약이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면 무효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매도인 누굽니까? 갑이죠.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토지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다. 바로 대표적인 게 범죄를 조장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갑의 배임죄를 병이 조장 유발하고 있죠. 그러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판례의 표현 확인하시면, 적극 가담 행위는 매수인 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을 이루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때는 이 매매는 사회질서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이 계약은 무효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권, 이제 권리로 따지면 매수인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가령 등기부를 본다라면은요, 이제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영하고 있는 소유자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병합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이 무효니까 사회질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사회질서만으로 무효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은 아직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1 매수인 을의 구제책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을이 어떻게 등기를 받아올 것인가, 등기 격려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말기하는 겁니다. 이때 을은 대위로만 된다. 요걸 먼저 확인을 하고요. 대위로만 되니까 을이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직접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러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위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대위로만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을은 지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채무자죠. 소유권 이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위해가지고요, 이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 받아오는 이 형식. 그런데 보면 을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이 병명의의 등기를 직접 무효라 하더라도요, 소유자면 자기가 소유권이 있으면 야, 내 건데 지금 네 앞으로 등기돼 있다 말소를 청구할 건데 을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를 하고,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말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받아온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저희 중개사 여기에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돈 받을 거 있을 때, 자,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 그때 그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하는 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돈 받을 거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돈 받을 권리가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최종 결론 대위로만 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 매수인 을의 구제책이 나와 있고요. 제1 매수인 즉 을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2 매수인 즉 병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고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위로만 가능하다. 즉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 매수인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제 아래의 판례는 확인하는 겁니다. 을은 갑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직접은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는 이유를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그냥 대의로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돈 받을 거 있을 때만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돈 받을 채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론.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해서 대위하는 건 되지만 갑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입니다. 일단 이 등기는 무효는 무효지만 병 앞으로 격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이라는 친구가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등기를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병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은 병이 이러한 가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유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효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 우리 그림에서는 정이 되겠습니다. 정은 설사 제2매수인이 병이 그 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즉 선의이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강의 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친구가 선이라더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중매매 무효 법리의 확대 적용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갑이 을하고요. 지 부동산을 증여한다라는 증여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병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증여고 여기는 매매니까 이중 매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이론 자체는 똑같죠. 그러니까 확대 적용을 해가지고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면 역시 이 이중 매매는 무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태도를 잠깐 보면은요. 1번 어떤 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 그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서 증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수증행위는 증여받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다음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네, 같은 취지로 해가지고요. 2번도 전부 봐주시면 되겠고 핵심 요약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